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가져온 내용은 사실 나스닥과 그리고 글로벌 중앙은행 중에 가장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G3 중앙은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둘이 왜 중요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13년, 14년 동안 보게 되면 이 기간 동안에 같이 움직였습니다. 뭐냐면 G3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이제 페드 그리고 ECB 그리고 BOJ 정도가 이제 G3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세계 경제 권역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중앙은행의 대차절표의 크기가, 즉 양적 완화의 크기가 나스닥 주가와 거의 동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한 15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 이번에 보신 것처럼 이 실질적으로 이게 남색으로 보여지는 G3 센트럴뱅크 중앙은행의 밸런시트이 이제 축소가 되면서 나스닥도 같이 이렇게 꺾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30% 정도 손실이 났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25% 이상 이제 이익이 발생을 해서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지금 회복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때에 한 중앙은행의 G3가 보여준 양적 완화를 하고 난 이후의 긴축은 한 15% 정도 긴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0% 정도 손실이 났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그 사이 동안에 잠깐 멈춤이 있었는데 사실 멈췄다기보다는 SV뱅크가 파산하면서 미 연준이 오히려 양적 완화를 다시 살짝 조용히 진행을 했습니다. 파산할까봐. 그리고 BOJ, 즉 일본 중앙은행의 사실 이제 총재가 바뀌었는데요. 양적 완화를 회수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어떤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양적 완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즉 금리 제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 이제 시나리오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럼 페드가 긴축 안 할 것이냐? 사실 금리만 올려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원하는 만큼 잡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측이 있고요. 실제 연준 이사들은 이런 긴축도 좀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부채 한도가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한도의 이상을 쓰는 것들 관련돼서 반대 당인 공화당이 상당히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애매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즉, 페드가 다시 이렇게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손실을 지워버린 나스닥 입장에서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되게 어중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둘 간이 항상 같이 갔는데요. 같이 안 가고 있는 그런 특별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구간에서 2015년도도 마찬가지였고요. 코로나가 터지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 그러니까 2015년 같은 게 이제 차이나 크라이시스 이야기가 나왔을 때인데요. 그럴 때마다 이런 움직임이 거의 동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구간에 들어왔다. 하지만 지금 페드를 비롯한 사실 이제 일본의 중앙은행까지도 약간 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애매한 구간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런 나스닥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차트가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왔고,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단순하게 이것 때문에 결국은 긴축을 하니까 주가가 빠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이번에는 다르다 라는 이야기를 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르다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즉 양적 완화, 즉 유동성 공급에 따른 주가의 상승은 이 사실 경제학이 생긴 이후에, 자본시장이 생긴 이후에 항상 작용했던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사실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으로 발생한 균형 가격의 형성은 이런 자본시장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항상 이게 경제학의 기본이니까요. 이런 부분은 항상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잣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다르다 보다는 이번에는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양적 완화,
끝나버린 혹은 긴축을 해야 되는 중앙은행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이런 상관관계가 다시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다른 방향으로 서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한다면 향후에 이런 주식시장의 투자에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가 분명히 생기실 것 같고요. 추가로 본다고 한다면 채권의 투자의 부분에서도 분명히 괜찮은 아이디어를 이 차트에서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양적 완화, 대차제표의 확장에 따른 나스닥의 움직임과 같은 이러한 중요한 힌트들은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업데이트할 계획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